예, 이 시대의 참 애언인. 사실 적중률 100%예요. 본인 트위터 같은 데서 말 안 하고 있으면 몰랐을 그 적중률이 거의 사실상 100%인 마포 정도령. 네, 정도령.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역술인 정청래입니다. 역술인. 하지만 진지한 모습은 새나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웃음기 싹 빼고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일단 제 명함 나왔는데요. 명함을 직책 맡으셨구나 이제. 새로 명함 만들었어요. 맡았어요? 아니네. 아닙니다. 무슨 작가예요? 야, 대한민국 국민 정청래.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 촛불 국면을 보면서 국민의 힘이 제일 세다. 센 쪽에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함을 팠습니다. 야, 역시 정말 이 대세를 아셔. 명함 엣지 있네요. 네. 어우, 정말. 뒤에는 홍보대사는 뭐예요? 그것은 정청래 불후의 명저 국회의원 사용법을 친히 편해주신 푸른숲 출판사 홍보대사. 그 양반들은 이제 와서 이거를 지금 책 팔 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또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니까 내 책을 판매할 때 이걸 했으면 사익 추구인데 우리는 공익 추구를 하기 때문에 탄핵당할 뻔했어. 예,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그래서 박근혜가 대한민국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됐죠. 그리고 그 하위 법률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인데 핵심은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도 아닌 그 정청래 그 홍보대사님께서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을 말이야.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 있으면서 그렇게 개판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네. 뭐 판도라 나가시고, 네. 파파이스 나가시고, 네. 정치 알바 나가시고, 이거 빼고 참 방송인이시네. 빼고 는 오로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꿈에 나타나요, 막. 아니, 검찰총장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잖아요. 뭐 아까 말한 그 리스트 중에 민주정표도 나가시고 그렇게 해봐야 일주일에 4개밖에 안 돼. 나머지 시간 뭐 하시냐고요. 캠프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power, 네, 보이지 않는 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뭐야? 이게 정치계에서 쓰리 친다는 얘기잖아, 이거. 네. 박근혜 같은 오대인이잖아. 제가 오전 일과는 제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오전은 전국 현황을 쭉 보면서 오늘의 리딩 야마는 이걸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트위터를 날립니다. 저로서는 문필 활동이고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는 리딩 포인트, 뷰 포인트 이런 것을 제가 제시를 하면 제일 먼저 요즘 쓰는 게 어디냐면 동아일보. 온라인 뉴스 받았어요, 걔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아가 쓰면 이해 질서라 조선이 씁니다. 또 이해 질서라 중앙이 쓰면 나머지 인터넷 매체에서 다 씁니다.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좌표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정치를 제가 혼자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알람을 해놨대요. 제 트위터를. 저도 해놨어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쓰고 있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대체적으로 35세 미만입니다. 실무진을 뛰는 친구들이. 그러면 6월 항쟁도 잘 몰라요. 역사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이 어린 기자들에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80년 6월 항쟁 그때는 어땠어요? 80년이라니. 그러니까 80년 5.18 광주 민중항쟁하고 87년 6월 항쟁을 헷갈리는 거야. 80년 6월 항쟁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게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몸으로 겪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4.19를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4.19 세대들은 몸으로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그 친구들을 좀 이해하고 내가 친절한 안내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듣자 하니까 사실상 백수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 그리고 난 트위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 몇 개 나간다? 요거잖아요. 많은 백수들과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지는. 아니, 그러니까 전국을 컨트롤하는 건 컨트롤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손인 건 맞는데 사실상 안 바빠 지금. 아니, 난 적폐청산의 백수가 되려고요. 맹수보다 더 높은 거, 백수. 인터뷰 끝. 백수의 왕. 그리고 100가지 수를 가져서 내가 가졌어요. 그래서 적폐청산에 대한 핵심 요로요로 요래요래. 요로요로를 지키면서
명랑해진 울돌목 전사 정신으로 길목을 잘 지키겠다. 의원님, 그 인터넷에 쓰는 영어 하나만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네. 밥은 먹고 다니세요? 네. 잘 먹고 다닙니다. 밥심으로 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짜네요. 난 지금도 그 컷오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막 빚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희한하게. 아니, 나가서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우리 권 PD. 그거는 저 민주정편 나가서 제가 이야기 한 거고 그때 저만 하셨대요. 둘이 가갖고 형님한테 하라 그러니까 네가 해갖고 그때 한 10분 이야기했지.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흔히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전국 강연 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동국대 정의과 학생들 그 강의실에서 강의했는데 이제 저를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정청래에 대한 기억이 가장 센 게 뭐냐면 컷오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올려지나 봐. 그래서 하만인가 어디 한번 갔었어요. 노무현 재단 초청으로 갔는데 보자마자 울어. 몇 달이 지났는데. 억울 캐릭터로 인식이 되어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새날 청자랑 곰피디랑 막 몰려갔었거든요. 거기 몰려가서 했었는데 좀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요. 정청래 의원을 보면. 솔직히 좀 그쵸.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벗어났어요. 잊었는데 그분은 저를 보는 순간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고 막 울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저희 모든 많이 기준이 아팠죠. 현역 국회의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도전할 기회도 상실된 상태에서 가장 억울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현재 김종인 씨는 밖에 이제 나가셔서 또 정청래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나갔다?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 당시에 자기가 공천 같은 걸 잘해가지고 일당됐다고 지금 그 자랑질하고 다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소회를 또 직접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내가 먼저 할게. 그렇지. 근데 만약에 김종인이 그런 식으로 공천 안 하고 우리들의 눈높이를 공천했다면 그렇게 호남 전멸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제 김종인 씨 밖에 나갔으니까 한번 그 소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인과 박근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리 분별을 잘 못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독불장군, 나만 오라. 뭐 이런 게 좀 같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본인이 대권도 도전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뭐 지금 이제 이따 이야기는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민주당 경선 이후에 포스트 문재인은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빼먹고 있는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렇죠. 대선 후보의 이름 한번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자, 이제 의원님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초반부터 무겁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시대의 개싸움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분석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 요즘에 나오는 게 저는 궁금한 게요. 그 사람들 전략일까 아니면 진짜로 감정 싸움 하고 있는 걸까? 본 모습이라고 봅니다. 본 모습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도 없는. 없어요. 홍준표 의원도 알고 김진태 의원도 겪어봤고 했는데 본 모습이에요. 꾸미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서로 간의 논쟁 중심에서 카메라빨 받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김진태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면 촛불은 꺼진다, 바람 불면 꺼진다 이 말을 했잖아요. 예. 그때 김진태 개인으로 보면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본인이 태극기 집회 나가서 영웅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잘못된 길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본인은 지금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리의 사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양심범처럼 확신범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쪼그라든 그 친박 세력의 아이콘이 되겠다.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스탠스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노무현 내지 노무현 지지자들을 저격함으로써 그 반사이익을 꾀하겠다 하는 그런 노이즈 마케팅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그 노이즈 마케팅이란 걸 알겠어요. 그 양반이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지켜봤으니까. 네. 근데 김진태는 나이가 젊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우연히 제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워딩이 남자 박근혜 같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형편없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던데. 19대 국회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원래 네, 스타일이. 네.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가치도 없다고. 그렇죠.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왜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낙곰수를 즐겼던 인물이었다고.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도 별로 없었는데 자기 영혼을 갖다가 자기가 뭔가가 되는 쪽에만 갖다 붙이다 보니까 궤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최근에 김진태를 보면은 영혼 없는 정치인의 어떤 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유리한 대로 갖다 해석해버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박수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건 정치가 아닌 거잖아요. 왜요? 그것도 정치죠. 아니 정치는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만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예. 나치당 부활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극소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사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당 이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당도 아니죠 지금. 그런 식의 토론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너 강원도지사 하려고 나왔잖아. 홍준표 씨 당신은 유죄받으면 자유한국당 큰일 납니다. 이런 식의 토론을 하고 있어 지금. 결국 김진태 홍준표의 이 싸움이 소멸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추상어와 관념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안에 대해서 꿰뚫지 못하고 있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 무원, 관념어, 추상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치 수학 문제를 풀 줄 모르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을 때 또는 자기가 이것은 불이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이한 거지만 가식적으로 옳다라고 스스로 억지로 믿으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할 때 이럴 때 관념어, 추상어 이런 것들이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단문이 없고 만연체, 장문으로 이렇게 포유문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안 지사의 대연정 설명이 저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불의한 거지만 불의가 아니라 정의다라고 믿고 불의를 정의로 믿고 말하는 경우는 완전히 남들이 보면 스탠스가 꼬였다 내지는 엇박자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그런 경우는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시대와의 불화, 공감 능력 부족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의원님이 봤을 때 홍준표가 김진태 빼고요. 홍준표가 정말 대선 당선을 노리고 뛰는 거라고 보세요? 홍준표 씨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치 기술자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능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토론을 제일 해보고 싶은 사람이 홍준표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쪽 진영에서는요 가장 시원하게 그리고 가장 구조와 본질을 파악을 해서 촌철살인을 날리는 사람이고 카피도 잘 뽑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가 토론의 대상자로서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하고 문재인 또는 뭐 안철수 이렇게 앉아서 토론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건데 정말로 대선 당선을 바라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차기를 노리고 나오는 것일 거고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제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토론이 붙잖아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있잖아요. 그냥 동문서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히려 왜요? 거기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가 던지는 것은 상당히 대중적으로는 공감을 얻기 부족하지만 그 현장에서 싸움꾼으로서는 홍준표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끌어들이는 링에 올라가는 순간 그냥 거의 뭐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에 말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우문현답하는 식으로 동문선답하는 식으로 문재인 대표, 문재인 후보 아니 지금 친문 패권주의 말이야.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저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그게 저는 가장 좋은 전술이다 이렇게 그러면 끝까지 레이스 할 거라고 봅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당선자가? 하죠.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비문 단일화는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문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을 꺾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당 후보가 합쳐도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운 지금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하기도 어렵지만 단일화해서도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결국에는 사자 아니면 오자로 대선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오자. 제가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스타일이 나오면 토론회에서도 심상정 대표의 전략은 문재인을 방어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게 그런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토론 현장에서 만약에 홍준표가 공격하는데 심상정 대표가 거들면 정의당 지지율은 상당히 빠질 겁니다. 토론에서는 가장 난적을 만난 걸 수도 있어요. 안지사나 이재명 시장 쪽에 제가 아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사석에서 만나서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의 대체제가 되려고 하지 마라. 보완제 내지는 대안제가 되려고 해라. 대체제가 되려고 하는 순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등 전략을 잘못 세우는 거다. 승리 전략도 있지만 패배 전략도 있잖아요.
그래서 패배할 때 잘 패배해야 그 다음에 또 이기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덜 다칩니다. 낙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4월 3일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요. 문재인을 빼고는. 자산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좀 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먹혔어요. 예를 들면 룰 문제 가지고 좀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쵸. 제가 조언을 했었어요. 빨리 승복해라. 빨리 당의 결정에 존중한다고 해라. 그리고 바로 그건 제 조언을 좀 받아들였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연락도 해서 이번 토론 이런 것이 좀 실패였다. TV 토론은 절대로 컨텐츠나 정책 가지고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미지와 카피다. 다시 말해서 태도 점수거든요. 근데 태도가 불량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못 돼요. 예, 이 시대의 참 애언인. 사실 적중률 100%예요. 본인 트위터 같은 데서 말 안 하고 있으면 몰랐을 그 적중률이 거의 사실상 100%인. 마포 정도령. 예, 정도령.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역술인 정청래입니다. 역술인. 하지만 진지한 모습은 새나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웃음기 싹 빼고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일단 제 명함 나왔는데요. 명함은 직책 맡으셨구나 이제. 새로 명함 만들었어요. 맡았어요? 아니네. 아니, 저는. 무슨 작가예요? 야, 대한민국 국민 정청래.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 촛불 국면을 보면서 국민의 힘이 제일 세다. 센 쪽에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함을 팠습니다. 야, 역시 정말 이 대세를 아셔. 명함 엣지 있네요. 네. 어우, 정말. 근데 뒤에는 홍보대사는 뭐예요? 그것은 정청래 불후의 명저 국회의원 국회의원 사용법을 사용법, 친히 편해주신 푸른숲 출판사 홍보대사 그 양반들은 이제 와서 이거를 지금 책 팔 때 만들어줘야. 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듣자 하니까 사실상 백수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 그리고 난 트위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 몇 개 나간다? 요거잖아요. 많은 백수들과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지는. 아니, 그러니까 전국을 컨트롤하는 건 컨트롤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손해인 건 맞는데 사실상 안 바빠 지금. 아니, 난 적폐청산의 백수가 되려고요. 맹수보다 더 높은 거 백수. 인터뷰 끝. 백수의 왕. 그리고 100가지 수를 가져서 내가 가졌어요. 그래서 적폐청산에 대한 핵심 요로요로 요래요래. 요로요로를 지키면서 명랑해진 울tur목 전사 정신으로 길목을 잘 지키겠다. 의원님, 그 인터넷에 쓰는 영어 하나만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네. 밥은 먹고 다니세요? 네. 잘 먹고 다닙니다. 밥심으로 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짠해요. 난 지금도 그 컷오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막 빚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희한하게.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우리 권 PD. 그거는 저 민주정편 나가서 제가 이야기.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꿈에 나타나요, 막. 아니, 검찰총장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잖아요. 뭐 아까 말한 그 리스트 중에 민주정편도 나가시고 그렇게 해봐야 일주일에 4개밖에 안 돼. 나머지 시간 뭐 하시냐고요. 캠프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power. 네, 보이지 않는 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뭐야. 이게 정치계에서 쓰리 친다는 얘기잖아, 이거. 네. 박근혜 같은 오대인이잖아. 제가 오전 일과는 제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오전은 전국 현황을 쭉 보면서 오늘의 리딩 야마는 이걸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트위터를 날립니다. 저로서는 문필 활동이고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는 리딩 포인트, 뷰 포인트 이런 것을 제가 제시를 하면 제일 먼저 요즘 쓰는 게 어디냐면 동아일보. 온라인 뉴스팀 받았어요, 걔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동아가 쓰면 이에 질서라 조선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니까 내 책을 판매할 때 이걸 했으면 사익 추구인데 우리는 공익 추구를 하기 때문에 탄핵당할 뻔했어. 예,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그래서 박근혜가 대한민국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됐죠. 그리고 그 하위 법률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인데 핵심은 사익과 공익의 이해 충돌 방지.
공직자도 아닌 그 정청래 그 홍보대사님께서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을 말이야.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 있으면서 그렇게 개판치고. 근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네. 뭐 판도라 나가시고, 네. 파파이스 나가시고, 네. 정치 알바 나가시고, 이거 빼고 참 방송인이시네. 빼고 는 오로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적폐 청산을 위해서 또 이해 질서라 중앙에 있으면 나머지 인터넷 매체에서 다 씁니다.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좌표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를 제가 혼자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알람을 해놨대요. 제 트위터를. 저도 해놨어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잖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쓰고 있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대체적으로 35세 미만입니다. 실무진을 뛰는 친구들이. 그러면 6월 항쟁도 잘 몰라요. 역사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이 어린 기자들에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80년 6월 항쟁 그때는 어땠어요? 80년이라니. 그러니까 80년 5.18 광주 민중항쟁하고 87년 6월 항쟁을 헷갈리는 거야. 80년 6월 항쟁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게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몸으로 겪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4.19를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4.19 세대들은 몸으로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그 친구들을 좀 이해하고 내가 친절한 안내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